안녕하세요. 신비한의 각계급합니다. 오늘 5월 4일인데 연휴 사이에 낀 날인데 잠깐 사무실 나왔습니다. 10억에 대한 컨텐츠가 되게 많은데요.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걸 좀 한번 공유해 볼게요. 그 10억이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10억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10억하고 제가 얘기하는 10억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10억이 다 같은 10억이 아니다. 어, 그래서, 그러니까 재테크하면서 저도 처음에 들은 얘기가 10억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처음이 1억이고, 그 다음에 이제 10억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. 라고 하는데, 그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. 그게 십수년 전에도 10억이었는데, 지금도 여전히 10억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경제적인 의미는 좀 달라졌지만, 여전히 10억은 되게 중요한 숫자인 것 같아요. 근데 10억을 좀 쪼개서 생각해 보면, 일단 총자산 10억이 있는 것 같아요. 총자산 10억은 뭐 이제 그냥 부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합쳐서 10억. 그러니까 부채도 다 포함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살 때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 대출, 뭐 2억 자기 자본, 요즘 그렇게 대출 안 나오니까 6억 대출, 4억 자기 자본 했을 때 총자산은 10억이다. 근데 막상 자기 돈은 한 4억 정도 있다. 라고 할 때 그 10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10억에 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커 보이는데, 거꾸로 10억, 그렇게 10억, 총자산 10억에 간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그 와닿진 않는 숫자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6억이라는 큰, 자기 자본보다도 더 보통 더 많은 대출이 껴있고, 또 그 자산의 모양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이렇게 막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일단 10억이라는 게 어렴풋이 나도 그럼 자산이 10억인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총자산 10억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 10억을 경험하게 되는 게 순자산 10억인 것 같아요. 아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 대출받고 4억 자기 자본 샀을 때 그게 16억이 됐다. 그 아파트가 16억만, 예, 16억이 됐다. 그럼 부채 6억 빼고도 어, 한 10억이 순자산이다. 또는 뭐 15억이 됐고 부채는 한 1억 갚았다. 그 기간 동안. 그러면 이제 15억짜리 아파트 부채 한 5억 정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순자산 10억이다. 그러니까 10억이 다 내 돈이다. 라는 컨셉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내가 이제 나도 이제 10억이 있나? 라고 조금 신기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또 다른 10억이 뭐냐면 이제 순금융자산으로 이제 순자산은 부동산도 포함인데 순금융자산으로 10억이 있는 게 다음번 10억인 것 같아요. 그게 보통 KB 부자 연구소나 뭐 이런 그 은행들에서 나오는 부자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 부자의 초입이 순금융자산 10억 정도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그 10억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이나 어떤 현금 흐름 또는 차익을 가지고 그 실생활에서 생활비나 뭐 이런 다른 어떤 여행 목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소위 그 자본소득이 생기는 시점이 이제 10억인 것 같아요. 금융 자산 기준으로. 그때부터는 조금씩 내가 나도 부자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그게 한 1% 정도, 한 1.5% 정도의 이제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순금융자산 10억을 보유하게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10억이 제가 볼 때 뭐냐면 개별 종목 10억인 것 같아요. 개별 주식, 보통 순금융자산 10억이라고 해도 그걸 하나의 종목에 소위 몰빵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때문에 예금도 있고 뭐 일부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해주식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그걸 하나의 종목으로 10억을 가진 경우는 좀 야수의 심장이 아니고선 좀 드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. 그 순금융자산 10억 다음에는 이제 개별 종목 10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서부터는 조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 게, 남다른 것 같은 게, 그때부터는 좀 두근두근한 10억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10억은 사실, 아니, 뭐 이제 위아래로 많이 열려있는 10억인 것 같아요. 잘못되면 5억이 반토막 나서 5억이 될 수도 있는 10억이지만, 잘 되면 2배, 3배, 4배도 갈 수 있는, 또는 크게는 10배도 노려볼 수 있는 10억이다.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, 이제 소위 그 리스크 캐피털이라고 하는 그 10억이
개별 종목 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또 다른 10억이 제가 볼 때는 절세 계좌에 있는 10억인 것 같아요. 10억, 똑같은 순금융자산 10억을 갖고 있어도 일반 계좌에 놓여져 어느 그릇에 담겨 있냐에 따라서 또 그 의미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냥 일반 계좌에 있는 10억은 양도소득세나 어떤 배당소득세나 이런 것들의 금융종합소득과세나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. 근데 해보면서 저도 느낀 건데 그 10억이 절세 계좌에 있는 10억은 그런 소위 마찰 비용, 세금 비용을 많이 이제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10억이기 때문에 같은 10억이 다 아닌 것 같아요. 또 10억도 다 연령대마다 또 다른 의미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20대에는 사실 10억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겠죠. 일반적으로. 아무리 진짜 프로야구 선수, 프로 농구 선수 이런 분들 빼면은 그때는 직장을 이제 막 가질 때이기 때문에 금수저거나 아주 특출난 연예인이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이제 큰 10억까지는 잘 없는 것 같고 많이는 없는 것 같고 보통 30대 10억은 아까 말씀드린 총자산 기준 10억 또는 이제 조금 더 빠르신 분들은 이제 순자산 기준 10억 정도에 도달하신 분들이 꽤 그래도 있는 것 같고요. 제 또래 40대 기준에서는 이제 순금융자산 10억 그리고 좀 더 이제 앞서 나가신 분들은 이제 개별 종목 10억을 하신 분들이 이제 있어요. 제 주변에도 보면은 있는데 그때부터 확실히 조금씩 이제 생활의 여유도 느껴지고 훨씬 이제 꿈과 희망이 있는 상태인 거죠. 그 자산적으로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저는 한 50대는 절세 계좌로 10억 건 정도를 가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50대 절세 계좌 10억이 좋을 거 같냐고 생각했냐면 50대의 연금 계좌에 10억이 있으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마찰 비용은 마찰 비용대로 되게 줄어든 상태에서 돈을 굴릴 수가 있는데 여전히 50대 절세 계좌 10억이면은 한 못해도 인출까지 생각해도 10년은 굴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. 인출을 한 번에 다 하진 않으니까. 그러면 2, 30년을 그 절세 계좌에서 마찰 비용 없이 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0억은 밖에 그냥 세금에 노출된 또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갖게 되는 10억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절세 계좌에 10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연금저축도 넣고 있는데요. 단순히 그게 어떤 노후 대비를 위해서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시점이 이제 10억인 것 같아요. 10억이 50대 10억에 갈 수 있으면 6, 70대는 거의 한 2, 30억까지도 벌 수 있는 돈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노후 대비는 당연히 되는 거고 조금 이제 더 그 이상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큰 좋은 목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. 이렇게 다 같은 10억이 아닌 것 같아요. 다 똑같은 10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되게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